어떤 것의 시작은 결국 모두가 되고 그런 것을 으뜸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05강입니다. 오늘은 으뜸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7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으뜸 원자입니다. 으뜸 원자는 으뜸이지요. 처음을 말합니다. 으뜸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죠. 또는 첫째가 되는 것을 으뜸이라 합니다. 이 으뜸 원자는 두의자와 사람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두의자는 숫자 2를 의미합니다.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으뜸 원자는 두 사람이 으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인류의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처음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처음 두 사람이 시작이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으뜸 원자는 두 사람이 으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인류의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원형 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자라고 이루어지고 거두어지는 사물의 근본되는 원리를 원형 이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단이나 원년이라 할 때 으뜸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으뜸 원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으뜸 원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희롱할 원자입니다. 희롱할 원자는 희롱하다는 뜻이 있죠. 희롱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입니다. 이 희롱할 원자는 임금왕자와 으뜸 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으뜸 원자는 으뜸입니다.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롱할 원자는 임금처럼 으뜸으로 대하는 일이 희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롱이라는 것은 임금처럼 으뜸으로 축혀 세우는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축혀 세우는 것은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왕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으뜸으로 올려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 그 사람이 임금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임금 같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롱할 한자는 임금처럼 으뜸으로 대하는 일이 희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롱이라는 것은 임금처럼 으뜸으로 축혀 세우는 일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희롱할 원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완물상지가 있습니다. 완물상지는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소중한 자기의 의지를 잃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완구나 애완이라 할 때 희롱할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완구할 원자이죠. 완구할 원자는 완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할 원자는 으뜸 원자와 머리 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으뜸 원자는 으뜸입니다. 처음이죠. 머리 혈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할 원자는 으뜸으로 머리가 되면 완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리더가 된 사람은 완고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세자로 지명되어 성장한 사람은 완고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드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리더가 되기로 작정된 사람은 완고하다는 게 완고할 원자입니다. 이런 어린 세자가 성인이 되어 임금의 위치를 물려받게 된다면 이 사람의 성품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재벌 2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재벌 2세나 왕자들이 물렁물렁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완고한 것이죠. 완고할 완자는 으뜸으로 머리가 되면 완고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리더가 된 사람은 완고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명완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완무지는 살이 어둡고 완고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고나 완화가다 할 때 완고할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으뜸 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완전할 원자입니다. 완전할 원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죠. 완전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할 원자는 진면자와 으뜸 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진면자는 집을 의미하고 지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으뜸 원자는 으뜸이고 처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할 원자는 으뜸의 집은 완전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조직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사는 집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은 다른 집보다 훨씬 좋죠. 가능하면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그런 집이 조직의 우두머리 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사는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완전합니다. 모든 시설면에서 완전한 것이죠. 옛날 임금의 궁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나 어떤 회사에서 그 장의 집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완전할 원자는 으뜸의 집은 완전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은 다른 집보다 좋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구무완인이 있습니다. 구무완인은 그 입에 오르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남의 흠을 잘 들춰내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이나 완벽이라 할 때 완전할 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완골 완자입니다. 완골 완자는 완골이죠. 돗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골이라는 것은 풀의 한 종류인 것인데 높이가 1.5m 정도 되고 좁고 긴 한 해살이 풀입니다. 이 완골 완자는 풀초변의 완전할 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완전할 완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완골 완자는 풀 중에서 완전한 게 완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골은 생활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는 풀이라는 것이죠. 풀 중에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완벽한 게 완골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풀이 완골입니다. 이런 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완골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돗자리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또 가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쓰임새가 있는 게 완골인 것입니다. 완골 완자는 풀 중에 완전한 게 완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골은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풀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완도가 있습니다. 완도는 전라남도 완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완침도 있습니다. 완침은 완골로 만든 베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원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집원자입니다. 집원자는 집을 의미하고 관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집원자는 언덕부자와 완전할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할 원자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원자는 언덕이 완전한 게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처럼 생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 자체가 주는 유압감도 있지만 이 담벼락이 주는 유압감도 있습니다. 이 담벼락이 완전할수록 그 집이 완전하다 평가하는 것이죠. 집은 좋은데 담벼락이 허술하면 그 집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담벼락이 완전할수록 좋을수록 집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집원자에서 언덕부자는 담벼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벼락이 언덕 같은 게 완전한 집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집원자는 언덕이 완전한 게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처럼 생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집을 설명하는 것이죠. 저택이나 관아 같은 그런 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은 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학원이라 할 때도 집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도적구자입니다. 도적구자는 도적을 의미하고 원수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도적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적구자는 완전할 완자와 칠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완전할 완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고 칠복자는 치다는 것이죠. 쳐부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구자는 완전한 것을 쳐부수는 게 도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적은 잘 살고 있는 집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도적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하겠지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을 완전하게 쳐부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사람도 살상하고 재산도 빼앗는 게 도적입니다. 도적구자는 완전한 것을 쳐부수는 게 도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적은 잘 살고 있는 집을 파괴하는 게 도적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궁구막추가 있습니다. 궁구막추는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모질게 다루게 되면 해를 입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구나 토구를 할 때 도적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으뜸원자가 사용된 일곱 번째 관련자는 갓관자입니다. 갓관자는 갓을 말하는 것이죠. 갓이라는 것은 예전에 어른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갓관자는 지붕력자와 으뜸원자와 마디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붕력자는 지붕입니다. 덥다는 의미도 있죠. 으뜸원자는 으뜸이고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디촌자는 마디를 말하는 건데 손가락 한마디 같은 것이어서 조금 또는 약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관자는 으뜸의 지붕이 되는 약간의 장치가 갓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람, 즉 어른의 머리에 쓰는 표시 중에 하나가 갓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른을 완전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란 뜻이죠. 그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 중에 하나가 갓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른이라는 인정이 되는 표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갓도 하나가 되는 것인데 머리에 쓰는 이 갓이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갓관자는 으뜸의 지붕이 되는 약간의 장치가 갓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람, 즉
어른의 머리에 쓰는 표시 중에 하나가 갓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이하부 정관이 있습니다. 이하부 정관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남에게 의심살만한 일은 피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관이나 관운상제 할 때도 갓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05강으로서 으뜸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7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